네, 1분기 호실적 이후에 상승 가도를 탔었던 엔터섹터의 주가가 최근 약간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BTS 전국의 효과로 엔터주들의 주가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갈리게 된다면 주가 흐름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은 JYP 엔터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솔도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공식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까요?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달에 연달아서 일본 쪽, 미국 쪽 런칭이 두 번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네, A2K 프로젝트 네, 지금 런칭이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일본 쪽은 지금 니주 걸그룹이 지금은 또 런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K-팝 쪽의 팬덤, 해외 쪽에 대한 팬덤을 지금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JYP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해지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팬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프로젝트까지도 만약에 런칭을 하면서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엔터 3사들 중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JYP라고 저는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8월부터 돔 투어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돔 투어가 1회 개최를 하게 되면은 MD 수수료 부분들 이런 부분들 레버리지가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JYP 쪽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일본 쪽에 8회, 국내에 2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트레이키즈만 돔 투어가 10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 때 총 10번의 레버리지를 지금 일단은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좀 JYP고요. 일본 니주 쪽에 관련한 지금 걸그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팬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해외 팬덤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 JYP가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도 외국인이 지분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구간이라고 인식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분율을 팔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JYP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연기금까지도 같이 지금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수급적인 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모아간다는 부분들은 성장성이 확실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수급적인 면만 봐도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엔터 3사들 중에서는 JYP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YP 고점이지만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이브나 SMYG도 모멘텀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엔터주 안에서 탑픽을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저도 지금 JYP 쪽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막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에코프로 더 갈까 더 갈까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특정 섹터에다가만 쏠려가지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장세,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갈 모멘텀이 있어야지 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를 지금 JYP가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 조회수로도 막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뷔를 시켰을 때 그 연예인에 대한 IP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주가에다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엔터주 안에서 JYP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앞에서도 뭐 코스모랑 진성TC 같이 꼽아주신 것도 그렇고 궁합이 잘 맞으시네요. 다음 종목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룹주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트렌드가 있는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가더니 이제는 LS 그룹주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LS의 차례가 오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LS도 예스로 일치됐습니다. 제2의 포스코 그룹주 가능할까요? 솔직히 이제 제2의 포스코 그룹주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 성장성을 키운다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돼가지고 LS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또 움직임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 2차 전지 신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일단은 주가가 움직이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LS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좀 수주잔고까지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들
달까지도 외형 성장이 지금 톡톡하게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PER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0.1배 수준이 안 됩니다. LS가.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많이 없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신사업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도 LS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LS 쪽을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 동력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LS M&A까지도 지금 LS가 지분 인수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적 기여도는 확실하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부분에서 자회사들이 실적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엔 외형 성장은 저는 하반기 들어서도 개선 강도폭은 좀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뒤로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시너지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분명 자회사들은 실적은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자회사들이 실적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지금은 전기화 쪽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외형 성장은 톡톡하게 나와주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신사업 쪽에 대한 사업이 그리고 사업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의 밸류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신규분들도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된 2차 전지 소재주라고 하더라고요. LS 그룹주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티웨이항공 보도록 할까요? 실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등 나쁘진 않았는데요. 기대치를 밑돌았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부진을 딛고 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노로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여름 여행 성수기잖아요. 네. 주가가 좀 회복할 만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1분기 대비해서 뭐 성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분기, 4분기도 봐야겠지만 일단 3, 4분기 전망치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오늘만 봤을 때 과대 낙폭주가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를 한번 노려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국제 유가라던가 이런 흐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I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자체가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항공주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면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예상치 자체도 3, 4분기 실적이 뭐 썩 그렇게 좋게 나올 거는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자마자 유가 선물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항공주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뭐 과대 낙폭이다, 많이 빠졌다, 다 반발 매수 노려보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뭐 그런 반발 매수를 노려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조금 추이를 보시면서 매크로적인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항공 두 분의 의견 노로일치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짚어드렸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분이서 오늘 궁합이 좀 환상적이에요. 앞에 의견도 좀 척척 다 잘 맞고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두 개가 나란히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일단 우리 팀장님의 나노신소재 목표가를 어제 이미 뚫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25% 넘는 수익을 일주일 만에 내주셨는데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2차 전지 쪽만이 지금은 진짜 최상의 그 공략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좀 덜 간 종목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좀 필요한데 일단은 양극재 쪽이 지금 먼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양극재 쪽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랠리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연초부터 양극재는 수주 모멘텀이 지금 받쳐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필두로 해가지고 좀 많은 상승을 해줬는데 그 외적으로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모멘텀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음극재 쪽이 좀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반기 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를 지금 일단 모멘텀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극재 쪽이 대부분 다 스팟 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으로 양극재처럼은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일단 올해 하반기 자체가 음극재 쪽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이 일단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탄소나무 튜브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분명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음극재 쪽의 대장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나노신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가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 앞전에 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가 지금 가는 것만 봐도 나노신소재도 여전히 지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실현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좀 기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 좀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일주일 만에 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2차 전지 더 간다, 좀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종목 제이오는 장중에 또 4만 원 터치하고 10%가 넘는 수익을 내줬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제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극재에 필요한 CNT 도전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LG엔솔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리는 사업이 바로 CNT 쪽입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쪽 공장을 이미 4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LG화학에서 이미 그쪽 사업을 점령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양극재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저는 다음 타자 역시 음극재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CNT 도전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역시나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지금은 2차 전지가 최상의 공략주다, 덜 간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목은 어떤 건지 내일 볼만한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은 HPSP 반도체 그리고 코스모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코스모그룹주 뭐 유망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모화학을 봐야겠네요. 일단 저는 이제 포스코 다음 타자는 좀 코스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코스모화학이 일전에는 좀 화학 쪽의 주력 사업을 좀 많이 키웠었다가 최근에 배터리 쪽에 대한 주력 사업을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산화티타늄 쪽에 대한 주력 사업을 지금 키우고 있다가 최근에 코스모 에코캠까지 흡수합병을 하면서 지금 황산코발트까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광물 쪽에 대한 중요도를 지금은 코스모화학이 지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배터리 쪽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광물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자체가 오히려 되돌림이 나와주고 나서 전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좀 박스권, 좀 오랜 기간 좀 아래쪽에 있었던 박스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원 선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박스 매물을 소화해주고 앞전 전고 라인 때까지도 충분하게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코스모화학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목표가는 74,0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봉이지만 두 분 다 다음은 코스모그룹주가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코스모화학도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본부장님의 종목은 HPSP, 반도체가 이제 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계속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HPSP 같은 경우는 이 한미 반도체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HBM의 이제 후속 주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HPSP 같은 경우는 그 고압 수소 커널링이라고 해서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어쨌든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전공정 장비,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필요한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그거에 맞는 장비들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HBM3의 대장주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한미 반도체에서 지분 투자한 HPSP 분명히 지분 투자했던 이유가 있을 거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그런 것들이 앞으로 AI 반도체가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는 저는 4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HPSP 목표가 4만 원에 손절가 33,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도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